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10월까지 열리는 정원 박람회에는 전문가와 시민, 학생 등이 제작한 76개의 다양한 정원이 설치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요. 시민의 정원으로 변신한 뚝섬 한강공원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각형 구조물 안에 높이 솟은 나무, 주위를 둘러싼 이끼와 풀, 그리고 나무 구루터기. 마치 커다란 분재를 보는 듯합니다. 투명한 아크릴판을 통해 땅속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과 평원 습지를 표현한 정원입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뚝섬 한강공원이 커다란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6만 평의 드넓은 부지에 전문가와 기업, 학생과 시민이 만든 76개의 다채로운 정원이 들어섰습니다. 이 정원 한가운데 있는 철 구조물로 만들어진 이 호랑이는 지금은 속이 텅 비어 있지만 한 달 뒤에는 구조물 속에 있는 식물과 꽃이 자라 한 마리의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세련된 정원부터 참신한 학생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정원들이 경쟁하듯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좋은 풍경 속에서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너무 좋고요. 특히 이런 정원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처음이어서 너무 좋고 설명도 막 돼 있더라고요. 새로운 것도 많이 있어서 너무 좋고. 빨주노초 파남보, 형형색색 피어난 꽃을 감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박람회 중심에 조성된 장미 정원은 추억을 남기기엔 최고의 장소입니다. 여자들 보통 많이 좋아하는 게 장미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미꽃에 지금 홀려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0년째를 맞은 서울 정원 박람회는 올해 국제 행사로 확대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한강 수변을 정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정원으로 돌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조성된 정원들은 존치 정원이 돼서 하나의 뚝섬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될 것이고요. 이 지방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계속하고 보완 발전해서 나중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최초의 국가정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신청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개막 닷새 만에 1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8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정원의 멋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60층 이상으로 높게 지어 지역 내 랜드마크를 꿈꾸고 있는데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공사비와 긴 공사 기간 때문에 50층 미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재건축 정비 계획을 수립한 목동 아파트 한 단지입니다. 기존 35층이었던 최고 층수를 60층으로 변경했습니다. 압구정의 이 재건축 단지는 최근 최고 층수 77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서울 전역에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압구정과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초고층 아파트 건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60층 이상으로 높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동네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멋지게 건물이 쫙쫙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랜드마크 개념도 있지만 투자 가치 개념도 있으니까.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는 가구가 많아져 자산 가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초고층으로 올라갔을 적에는 이제 조합원들 전부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조합원 분양권을 주어지게 되고.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초고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심의가 오래 걸려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50층 이상으로 지을 경우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는데 피난층이나 피난 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하고 사전 재난 영향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20% 이상 오른 공사비도 부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측면이죠. 비용 측면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배 이상의 집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제방도로도 넓혀야 돼서 이런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성수동의 한 재개발 지역은 조합원 투표 결과 최고 70층 대신 50층 미만으로 결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특검법 이슈에 눈길이 쏠려 있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 막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음 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지만 찬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사람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안은 말도 안 되는 제정안이고요. 최우선 면제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래도 시민적으로 국민적으로 합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런 요구를 반영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습니다. 핵심은 선구제 후 회수. 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돕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선구제 후 구상에 해법이 담겨 있는 법이거든요.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정 사기 피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난 2일에도 여야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두고 찬성 170표와 반대 90표로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개회 의지를 내비치면서 해당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파장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일까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임금도 OECD 평균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10년 전 일본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데요. OECD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8,922달러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91.6%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19위, 1위는 아이슬란드로 79,473달러였고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미국, 4위는 스위스, 5위는 벨기에였습니다.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41,509달러로 25위입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의 1.2배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물가와 임금의 인상폭이 매우 작았던 반면 한국은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또 엔화 약세 현상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일본보다 많고 점차 격차를 벌려 나간다는 게 그리 불쾌한 뉴스는 아닌 듯 합니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치솟는 물가에 실질 소득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는 분들도 많아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순 없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반자주택 등 침수 피해 취약 가구의 대피와 탈출을 돕는 동행 파트너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동행 파트너는 지역을 잘 아는 통반장과 도보 5분 거리에 사는 이웃,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협업체인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50여 가구가 늘어난 1,196가구와 동행 파트너 2,900여 명을 연결합니다. 동행 파트너들은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 재해 취약 가구로 출동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침수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가구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합니다.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간판이며 건물주 등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민센터나 구청 건설관리과로 철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철거 신청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 등 209개소에 대해 다음 달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위험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건물주 등 관리 주체에 즉시 통보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좋은 이웃 만들기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1인 가구를 발굴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교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관계 형성을 위한 모임은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운영됩니다.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는 복지관은 은평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양천 신월종합복지관 등 27곳입니다. 복지관별로 해당 지역의 1인 가구의 특징을 분석해 맞춤형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요.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있는 1인 가구의 고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신월종합복지관은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부산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형 워케이션 정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계절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 이 푸른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마련한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신조어로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정말 일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쉬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파도도 1년 4계절 내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서핑을 즐기기도 너무 좋아서 일도 하시면서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계셨던 서핑도 배우고 이렇게 해변 열차도 타시면서 편하게. 워케이션 센터는 부산이 본사가 아닌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숙박비는 물론 해양 레포츠 등 관광시설 이용료도 일부 지원됩니다. 해운대구는 이곳 송정과 청사포 두 곳의 센터를 만들고 이용업체를 모집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부산역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고 원도심 관광지 4곳에 위성센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워케이션 플랫폼과 교류를 통해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유소연 프로골퍼를 임명하고 골프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에 우버택시와 뉴트리 등 수도권 4개 기업이 참여를 표방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진입에다 청년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부산이 워케이션을 내세워 지역 회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